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당선이 돼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만약에 용산과의 충돌이 계속 커진다면 저는 단순히 탈당을 넘어서 분당 가능성도 그렇게 낮지 않다고 봐요. 즉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열린우리당과 같은 네. 그러한 소위 말하는 친윤 우리당 같은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반윤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친윤 국회의원들도 이 당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탈당을 한 다음에 민주당과 뭔가 뭐 합치라고 협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 지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설사 탈당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보호해 주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더 탄핵될 가능성도 크고 뭔가 자기의 보호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단 하나. 홍 시장, 여당 들이밀려라면 윤 대통령 중대 결심할 것. 네. 이게 뭐냐? 홍준표 시장이 주말 동안 SNS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네, 또 올렸어요. 네, 새롭진 않아요.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들이밀려라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대통령 보호하지 못하면 중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거 탈당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원규 위원님. 네. 홍준표 시장 갑자기 주말에 이거 왜 올린 걸까요? 중대 결심에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사실은 저는 극단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께서 정말 탈당을 결심해서 새로운 신규 세력을 결합한다든지, 그게 네. 홍준표 시장이 총선 전에 했던 정계 빅뱅이 올 것이다라는 예견에 대한 자기 예언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군불이 짚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아주 전격적이고 전략적으로 결합할 거다. 그러니까 친윤과 친한의 결속을 오히려 윤 대통령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는 탈당 쪽으로 중대 결심을 아마 무게중심에 줬지만, 정계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최상병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미 훼손이 됐어요. 이미 이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레인덕 징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탈당이든 친한계와의 결합이든 중대 결심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과연 그 중대 결심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게 될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쪽 기류를 흐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 결심이라는 게 어디로 사실 튈지 모르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홍 시장은 약간 탈당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혹여 모르는 거다. 또 친윤 비윤이 어떻게 또 같이 정계 빅뱅으로 또 다시 손을 잡을지도 모르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중대 결심. 홍 시장 입장에선 뭔가 탈당을 대통령이 염두에 둘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 탈당 얘기가 이번에 홍 시장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언제 했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탈당할지도 몰라라는 얘기가 앞서서 한번 슉 돌았었죠. 그때 나왔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한동훈 대표가 탄생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한다. 이게 질문은 이겁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십니다. 네. 그런데 왜 특정인이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의 중심이 누군데요?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당치도 않다. 않다. 네. 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다.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런데 관련해서 당시에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뭐 언론사에서 매체에서 작정하고 쓴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한동훈 대표 땐 대통령 탈당, 갈등 부풀려 한 띄우기 의심.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아마도 윤 대통령은 탈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는 결국 한동훈 띄우기의 일환 아니야? 라는 의심이 같이 팽배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네. 요런 얘기들이 한창 지난주쯤에서 쫙 돌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네. 장동혁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탈당설이 한동훈 측에서 뭔가를 하려는 것처럼 보도됐을 때 한동훈은 황당하네 딱 한마디 했다라는 겁니다. 황당하네. 네. 황당하네. 윤주진 위원님.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 한들 나는 윤 대통령을 탈당시키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쫓아내지는 않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악역은 맡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슈나 쟁점마다 만약 용산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면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1호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또 명분도 없죠. 따라서 사실은 탈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 마치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 혹은 한동훈 대표가 나와야 되는 이유 이러한 것들과 엮어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마 경계심을 드러낼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 양상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친윤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네.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당선이 돼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만약에 용산과의 충돌이 계속 커진다면 선은 단순히 탈당을 넘어서 분당 가능성도 그렇게 낮지 않다고 봐요. 즉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던 열린우리당과 같은 네. 그러한 소위 말하는 친윤 우리당 같은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이러한 반윤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친윤 국회의원들도 이 당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갈등이 벌어진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상당히 좀 많은 갈등 속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저희 의견이 다른데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분당 탈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22대 국회 국민의힘 104석 아닙니까? 만약 탈당을 한다고 해봐요. 네. 지금 윤 대통령을 정책을 보좌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 자체도 사실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다랄지 아니면 정책에서 실수를 한다지 하면 국민의힘 104명이 다 윤 대통령을 호위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은 이 황당하네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이 탈당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아니, 본다는 그러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 시장의 의도는 뭐냐면 네. 한동훈이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분이 정치를 너무 오래 하셨어요. 한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정무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이라고 보이고 만약 그렇다면 탈당을 한 다음에 민주당과 뭔가 뭐 협치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이 지지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설사 탈당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보호해 주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더 탄핵될 가능성도 크고 뭔가 자기의 보호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단 하나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됐건 네.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됐건 윤 대통령의 탈당 여부는 윤 대통령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 윤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스탠스에 있어서 국민과 멀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지고 네.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어떤 해악이 됐을 때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대선 아니면 지방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탈당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네. 윤 대통령의 몫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지지도랄지 정책이랄지 야당과 관계랄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와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뭐 탈당을 한다 분당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좀 과도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약간 윤주진 위원님과 김광섭 변호사님 얘기가 살짝 갈렸어요. 분당 가능성도 있다. 아니다. 아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간에 나온 얘기가 그런 게 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6개월, 7개월 만에 바로 열린우리당이 이 탈당을 하고 열린우리당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그 임기 초긴 한데 여선웅 위원님 지금 3년 차거든요. 3년 차의 대통령이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말은 좀 있었죠. 탈당이. 3년 차의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뭔가 뭐 분당을 한다던가 다른 열린우리당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만든 때는 총선이 앞두고 있었거든요. 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지만 지금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총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하면은 그건 네. 탈당 본인이 자의해서 탈당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를 대표하고 나서 탈당 요구가 분출해서 탈당을 하는 약간 이제 탈당을 당하는 그런 시나리오만 있는 것이지 본인이 탈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계들이 네. 이른바 지방선거 전까지는 전략적으로 제휴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바로 뭐 총선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친윤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뭔가 실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최근에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예전보다 더 낮은 수위로 이제 약간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을 약간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다 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좀 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결국 뭔가 다시 손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에 나온 데 있어서 전대가 언제 열리느냐가 중요하다라니까 있어서 전대 시기가 대략적으로 윤곽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여 전당대회 8월 초중순 가다. 문제는 전대를 당신 민심 비율입니다. 일단 8월 초중순쯤에 8월에 전대가 열릴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8월 얘기가 살짝 나왔었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하니까 정무적인 고려해서 뭐 같은 날 같은 시기 하든지 아무튼 8월 넘어가지 않게 8월 즈음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빨리 해야 됩니다. 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8월 초중순에 한다는 건 주원규 위원님. 네.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좋은 여건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판을 깔아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민주당하고 거의 같은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론을 들고 나왔을 때 그럼 흥행 카드가 누가 있을까요,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류가 형성되도록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당권이 뭐 유명무실하다, 대권을 하려면 중도에 포기해야 된다. 근데 당원 당규야 변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뭐 당심과 민심 비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지율의 권력에 있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사실은 대항할 수 있는 적수는 지금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분당, 탈당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네. 아마도 친윤 계열도 전략적 제휴를 하고 일단은 모색할 거다. 일단은 8월 전대의 가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8월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한동훈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친윤도 달리 생각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전략적 제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전략적 제휴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